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은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기사 실기 2016년 제2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전체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본 원칙을 물었습니다. 그죠? 자, 전체 환기시설을 설치할 때의 기본 원칙은 첫 번째는 오염물질 사용량을 조사해서 필요 환기량을 계산한다. 오염물질이 많을 때는 환기량 많아야 되죠. 적을 때는 적어도 되죠. 이렇게 오염물질 사용량을 조사해서 필요 환기량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 오염물질 배출구는 가능한 한 오염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점환기 효과를 얻는다 했는데요. 자, 요거 뭐 좀 암기가 좀 안 되시면 요거부터 할게요. 배출 공기를 보충하기 위하여 청정 공기를 공급한다. 그죠? 우리가 배출하는 것만 계속 배출한다면 공기 부족해서 산소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배출하는 만큼 청정 공기를 공급합니다. 그죠? 메이크업 에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해볼게요. 공기 배출구와 근로자 작업 위치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해야 된다. 여기가 이제 배출하는 환기 팬이고요. 작업자가 여기에 작업을 한다면 오염물질이 이 중간에 있어야지 이렇게 배출되어야 이렇게 빠지죠. 여기 있다면 근로자 통해서 빠지는 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근로자 작업 위치와 배출구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한다. 요거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비슷하죠. 오염된 공기는 작업자가 호흡하기 전에 충분히 희석되어야 된다. 그죠? 뭐 나머지도 본인이 암기하기 편한 거 적으셔도 됩니다. 필요 환기량은 오염물질이 충분히 희석될 수 있는 양으로 설계합니다. 오염물질 배출구는 가능한 한 오염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까지 적어도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점환기 효과를 얻는다. 그죠? 본인이 암기하기 쉬운 걸로 4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별표 하나 붙여보고요. 자주 안 나왔기 때문에 파란색 별표 하나 붙여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대 위험비를 계산하는 문제다. 그죠? 우리 필기에 한 번씩 나왔었는데요. 자,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 질병 발생률이 2.5이고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근로자의 질병 발생률이 1.5일 때 상대 위험비를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상대 위험비는 이렇게 외웠어요. 상노비. 그죠? 상대 위험비는 노출군, 비노출군, 상노비 순서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비노출군에서 질병 발생률 분해, 위에는 노출군에서 질병 발생률 하시면 됩니다. 노출되지 않은 근로자의 질병 발생률 1.5죠. 비노출군 분해. 노출된 근로자 질병 발생률 2.5 요거 하시면 되는데요. 계산하면 1.67이 상대 위험비가 되고요. 곱하기 100을 안 했죠. 퍼센트 붙이지 않고 이렇게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더 이전의 기출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 최근 기출에는 좀 없죠. 그래서 이거 아직 암기가 안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 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소배기 장치의 눌 포인트 이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눌 포인트가 뭔가 하면요. 제로점 또는 무효점입니다. 제로점, 무효점이 뭔가 하면 환기시설의 제어 속도를 결정할 때 우리가 제어 속도가 뭐였는가 하면요. 후드가 있고 덕트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오염물질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요 오염물질을 붙들고 후드 안으로 집어넣는 속도가 제어 속도였잖아요. 그죠? 이 제어 속도를 결정하는데요. 발생원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요것만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무효점까지 흡인할 수 있는 지점이 확대되어야 한다인데요. 무효점이 뭐냐면 입자가 운동 에너지를 상실해서 비산 속도가 0이 되는 한계점. 다시 말하면 이거는 가라앉는 지점이에요. 그죠? 쉽게 말하면 먼지가
운동 에너지를 상실해서 비산하지 않는다는 건 여기서 먼지가 막 날리잖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기류가 없다 보니까 요즘 가니까 이게 먼지가 이제 깔아앉는 거예요. 날리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날리는 먼지가 근로자 호흡기를 통해서 몸에 흡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요 먼지만 잡아서 넣을 게 아니라 여기에 다시 말하면 요까지가 날리는 지점이고 여기가 무효점이에요. 그죠? 무효점부터는 뭐냐면 먼지가 비산하지 못하고 깔아앉는 지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산하는 지점까지는 전부 다 끌어당겨야 된다. 이게 뭐냐면 눌 포인트 이론, 무효점 이론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먼지를 유해 인자를 후드 안으로 끌어당기는 제어 속도를 결정할 때 여기서 발생되는 발생원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깔아앉는 지점, 무효점까지 흡인할 수 있는 지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리는 먼지들은 다 끌어놓을 때까지 이만큼 우리가 제어 속도를 결정할 때 흡인하는 지점을 확대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무효점 이론 또는 눌 포인트 이론, 제로점 이론이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나왔죠. 국소배기 장치 성능 시험 장비 중에서 레시버식 후드의 개구부에서 흡입 기류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죠? 뭐였습니까? 발령관 또는 연기 발생기 스모크 테스터였습니다. 이 발령관은 공기 중에 수분과 반응해서 연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연기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고 기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별표 하나짜리 문제인데요. 필기에 한 번씩 나왔죠. 근데 현재는 암기 안 되셨다면 파란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읽고 괄호에 적합한 용어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가스상 물질은 괄호에 따라 인체 내에서 침착되는 부분이 달라진다. 이산화황은 삼기도에 침착되며 오존은 및 이황화탄소는 폐포에 침착된다. 그죠? 가스상 물질은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빨리 녹는 물질은 상기도에서 녹아버리죠. 용해도가 낮아요. 잘 녹지 않는 물질이 깊숙이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스상 물질은 뭐에 따라? 용해도에 따라 인체 내에서 침착하는 부분이 달라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유해 물질의 용해도에 따라, 그죠? 용해도에 따라 상기도 점막 자극제, 상기도 점막 및 폐조직 자극제, 종말 기관지 및 폐포 점막 자극제로 구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용해도에 의한 부분이다. 참고 나머지 내용은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별표할게요. 다음은 환기 방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용어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전체 환기 방식 중에서 자연 환기는 작업장의 개구부를 통하여 바람 및 작업장 내외의 뭐죠? 온도, 압력의 차이죠. 그죠? 자, 에 의하여 행해지는 환기를 말한다. 온도와 압력의 차이에 의한 공기가 이동하는 게 바로 대류작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류작용으로 행해지는 환기다. 그죠? 전체 환기 중에서 자연 환기는 우리가 창문 열어놓으면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 자연 환기는 개구부를 통하여 창문이나 문을 통하여 바람이나 작업장 내외의 온도나 압력 차이에 의한 대류작용, 공기가 흘러가는 이동하는 작용에 의해 행해지는 환기고요. 이번에 외부 공기와 실내 공기와 압력의 차이가 0인 부분을 괄호로 한다. 그죠? 외부 공기하고요. 실내 공기하고 압력 차이가 0인 부분을 중성대라고 합니다. 중성대라 하며 환기 정도를 좌우하며 높을수록 환기 효율이 양호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염 작업장의 경우 배기법을 적용하며 실내압을,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지금 여기에 오염 물질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공기는 뭐냐면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밀고 가겠죠. 만약에 작업장 안이 플러스고 바깥이 마이너스라면 작업장 안에 압력이 높으니까요. 오염 물질이 많은 공기가
밖으로 밀려나가요. 안 되죠. 그러면 주변에 오염물질 다 퍼져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안이 오염물질이 있는 작업장 안이 마이너스고 주변이 플러스라면 외부의 공기는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오염물질이 있는 내부의 공기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음압실에 입원한다 그랬잖아요. 음압실이 뭐냐면 바로 입원실이 마이너스 압력이에요. 그래서 이 입원실에 있는 공기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문을 열어도 밖의 공기는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이게 바로 음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염 작업장의 경우 배기법을 적용하며 실내압을 뭐로 유지한다? 오염 작업장은 음압이 되겠죠. 반대로 청정산업. 자, 이거 먼지가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작업장이에요. 굉장히 먼지에 민감합니다. 그죠? 그때는 안에를 플러스압으로 하고 바깥을 마이너스라고 하면요. 문을 열어도 안에 게 밖으로는 나가죠. 깨끗한 공기가 밖으로는 나갈 수 있지만 외부의 공기가 안으로는 못 들어오죠. 이렇게 청정산업일 때는 실내압을 뭘로? 양압 플러스압으로 유지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요. 아직까지 암기 덜 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파란색 별표 하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제시한 용어를 영문으로 적고 그 명칭을 한글로 번역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시고요. 자, 영문으로 전부 다 적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영문으로 완전히 적는 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영어를 조금 아시기 때문에 혼돈되는 하나 정도 암기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문제를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영어 단어 하나도 몰라서 이거 단어를 다 암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과감히 부분 점수만 노리세요. 한글로만 번역하시고 그래도 부분 점수 조금은 받으십니다. 영어 철자 암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면 항상 공부하실 때는요. 100점 목표로 공부하시면 안 되죠. 내가 어디에서 점수 받기 쉬운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ACGIH입니다. A가 뭐냐면 아메리칸 할 때 미국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거분먼트 할 때 이게 뭐냐면 정부예요. 그죠? 그 다음에 industrial hygiene 해서 이게 뭐냐면 산업위생이다라고 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미국 정부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가 됩니다. 이게 협의회다. 그죠? 컨퍼런스에서 이걸 협의회로만 기억하시면 다른 거랑 구분 좀 할 수 있다 그랬죠? 미국 정부 산업위생 협의회 또는 전문가 협의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보시고요. 하는 수 없이 적기 위해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NIOSH 할 때 N이 뭐냐면 내셔널 할 때 이게 국립이죠. 나라라는 거잖아요. 국립. 그죠? 그 다음에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했는데요. 여기에서 자, 요 부분이 뭐냐면 산업안전보건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구원이다. 그죠? 그래서 NIOSH는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뜻한다. 기억하시고요. TLV입니다. 그죠? Threshold Limit Value.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Limit Value. 그래서 요게 노출되는 제한 기준이죠. 허용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노출 기준이다라고 하는데요. ACGIH 기준으로 허용 기준 이렇게 적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 요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암기법 보시고 그냥 영어는 이렇게 하시고요. 특히나 C는 협의였고 그 다음에 association 할 때 A가 학회였고 그 다음에 IH는 동일하게요. 산업위생을 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ACGIH는 A가 미국이고 C가 협의회 요것만 따로 기억하시면 G는 government 할 때 이게 정부고 IH는 산업위생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AIHA다. 그죠? A가 American 할 때 미국이 되겠습니다. IH를 합쳐서 산업위생, 그죠? Industrial Hygiene에서요. 그 다음에 Association이 학회다. 그래서 미국 산업위생 학회가 되죠.
그 다음에 OSHA가 나왔다. 그죠? OSH까지가 합쳐서 뭐냐면 이게 산업안전보건이 됩니다.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에서 이게 산업안전보건이 되고요. Administration에서 이게 무슨 청이 됩니다. 그래서 OSHA는 산업안전보건청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NIOSH 좀 전에 했죠. N이 내셔널 할 때 빠졌네요. 그죠? 국립이 됩니다. I가 연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OSH가 합쳐서 산업안전보건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NIOSH는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렇게 보시고요. BOHS인데 B가 브리티시 할 때 영국이 됩니다. OH가 합쳐서 산업위생이 되고요. 여기서는 S가 society 할 때 학회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철자는요, 되시는 분 하시고, 나머지는 한글로 적으시오가 더 자주 나오니까요. 암기법 보시고 조금 명칭을 기억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자주 나왔습니다. 국소배기 장치의 보충용 공기, 메이크업 에어를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국소배기 장치가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후드를 통해서 배출되는 것과 같은 양의 공기가 외부로부터 보충되는 것이다. 그죠? 배출되는 것과 같은 양이 외부에서 보충되는 걸 보충용 공기, 메이크업 에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별표 하나 붙여볼게요. 원심력 집진 장치의 블로다운을 정의하고 블로다운 효과를 3가지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원심력 집진 장치에서 블로다운은요, 더스트박스나 호퍼부에서 먼지가 모이는 부분이잖아요. 처리가스의 5에서 10%를 흡인합니다. 이 더스트박스나 호퍼부에서 처리가스의 5에서 10%를 미리 흡인하다 보니까 난류 현상, 그죠? 이렇게 바람이 일정하지 않고 막 소용돌이 치는 난류 현상이 억제됩니다. 자, 이 난류가 없어지다 보니까 원심력을 증대시켜서 결국은 집진 효율을 증대시키는 운전 방식이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친, 줄친 부분 정도만 할게요. 더스트박스나 호퍼부에서 처리가스의 5에서 10%를 흡인하여 뭐를 방지한다? 난류 현상을 억제하여 집진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로다운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난류 현상이 억제되죠. 난류 현상을 억제한다 또는 원심력을 증대시킨다. 마찬가지, 그죠? 난류 현상이 일정하게 이제 중력으로 가다 보니까 난류가 없어지니까 집진 먼지 비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난류가 없어지다 보니까 집진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적으라면 관내 분진 부착으로 인한 장치의 폐쇄 현상을 방지한다. 짧게는 가교 현상을 억제한다. 그죠? 이 덕트 관내에 먼지가 부착되어 있으면 이 먼지 때문에 장치가 폐쇄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블로다운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골 문제죠. 별표 3개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25도씨 일기압 이런 조건 꼭 주의하시고요. 어느 작업장에서 톨루엔을 0.8kg/h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업장에 전체 환기 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 환기량 Q를 계산하는데요. 미터의 3승 per 미니트를 계산하시오. 톨루엔의 분자량이 92, TLV 50, 비중 0.87에 안전계수가 3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는요, 공식 어느 정도 정리되셨다면 바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TLV가 주어졌을 때, 노출 기준이 주어졌을 때 환기량 공식입니다. 자, 분자량 곱하기였다, 그죠? 분자량 92 곱하기 TLV죠. 50ppm 분의 현재 25도씨 1기압에서는 기체 1몰의 부피 24.45리터, 그죠? 곱하기 발생되는 유해 물질 kg/h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현재는 kg/h로 나왔으니까요. 그대로 0.8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계수가 3이고요. 50이 ppm 단위이기 때문에 위에도 10의 6승을 곱해서 ppm 약분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요. 0.8이 kg/h이기 때문에 현재 값은 미터의 3승 per hour가 되겠죠. 미니트로 계산하시오 했기 때문에 나누기 6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한 값이 이렇게 나왔네요. 212.61 단위는 미터의 3승 per 미니트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표, 하나에서 뭐 2개까지 붙여도 되는 문제, 그죠? 현재 총 흡음량이 1500사빈인 작업장에서 흡음물질을 첨가하여 2000사빈을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2000사빈이 된 게 아니라 더하겠다. 이때 실내의 소음 저감량을 계산하라. 소음 저감량은 NR이죠, 그죠? 요거 단위 주의하셔야죠. 요거 단위는 뭐였습니까? 데시벨이었죠, 그죠? 10 곱하기 로그에 흡음 처리하기 전에 흡음량 A1분의 흡음 처리한 후에 흡음량 A2가 됩니다. 예, 요 흡음량의 단위는 뭐였습니까? 사빈 단위였다. 그죠? 자, 지금은 뭐 큰 상관없지만요. 행여나 흡음량을 계산하라고 나온다면 단위 주의하시고요.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10 곱하기 로그 하시고요. 흡음 처리하기 전이 그죠? 1500입니다. 흡음 처리 후에는 1500에다가 2000사빈을 더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68이고요. 단위는 데시벨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표 2개 붙여볼게요. 어떤 독성 물질의 안전 흡수량이 체중당 0.04mg이다. 하루 8시간 작업하는 동안 체중이 75kg인 사람이 이 물질의 흡수를 안전 흡수량 이하로 유지하려면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 C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때 작업 시에 폐 환기율은 0.97이고요. 체내 잔류율 1.0으로 가정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체내 흡수량을 계산하는 공식이었죠. 미리그램은 CTVR이었습니다. 여기에서 C가 뭔가 하면은요, 공기 중 유해 물질의 농도였죠. 미리그램 퍼 리터의 3승이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계산하라는 게 뭐냐면 바로 C를 계산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C에 관한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TVR분의 미리그램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T는요, 몇 시간 했다 했는가 하면 8시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V는 지금 폐환기율이 0.97 미터의 3승 per hour다라고 했으니까 0.97 곱하시면 되고요. R은 체내 잔류율 1.0이다라고 했습니다. 분의 미리그램이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요. 체중 킬로그램당 0.04mg이다니까 요거는 0.04mg per 킬로그램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0.04mg per 밑에 킬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위에 미리그램만 남기려면 곱하기 킬로그램 해야 킬로그램 약분됩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는 체중이 얼마다? 75이다. 요거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0.399mg per 미터의 3승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산업안전보건법규의 내용이라 별표를 2개 붙여보겠습니다. ACGIH에서는 독성 자료가 부족하여 TLV, STL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STL 농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TLV, TWA 외에 적절한 단시간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STL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한 노출 농도와 노출 시간 규정상 2가지를 적어라. 그죠? 자, STL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은요. TLV, TWA 농도의 몇 배, 3배일 때는 30분 이하로 노출. 다시 말하면 TWA 농도는 하루 8시간
노출될 수 있는 농도잖아요. 노출이 가능한 농도고 STL은 뭐냐면 단시간 노출 기준이기 때문에 15분간 노출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근데 이 물질은 15분간 노출 기준이 없죠. 그럴 때는 8시간 농도 TWA의 3배일 때는 30분 이하로 노출하라라는 규정이 있고요. TWA 농도의 5배일 때는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겁니다. TLV, STL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 다시 말하면 단시간 노출 기준, 15분간 노출되는 기준 물질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은 얼마만큼 노출 농도와 노출 시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규정했는가 규정사항이죠. 그죠? 그래서 STL이 없기 때문에요. 8시간 동안 노출되는 농도 TLV, TWA 농도의 몇 배, 3배일 때는 30분 이하로 노출 가능하고 TLV, TWA 농도의 5배일 때는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규정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면 파란색 별표 하시고 다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속도압을 계산하는 문제 별표 2개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슬롯형 후드에서 길이가 75cm다라고 주어졌고요. 높이가 12cm이며 유량 Q가 주어졌죠. 70m의 삼승 per minute입니다. 후드의 속도압을 계산하라, VP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요, VP에 대한 식을 적어볼게요. 2G분의 RV 제곱이다. 그죠? 또는요, VP는 4.043 루트 VP, V는 4.043 루트 VP다. 뭐 요걸 이용해도요, 상관은 크게 없지만 우리는 요 식을 통일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9.1, G는 9.8이죠. 그 다음에 조건이 없을 때는 21도씨 1기압, 공기의 밀도 1.2 대입하시고요. V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V를 모르기 때문에요. Q가 주어졌고 길이와 높이가 있다. 그죠? Q는 뭐다? 60을 곱할까 말까 생각해 볼게요. Q는 AV인데요. V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입니다. Q가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니까 60을 곱해주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V는 하면요. 60 곱하기 A분의 Q가 됩니다. 자, 60 곱하기 현재는 길이하고 높이니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하고 똑같죠? 이때 면적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75cm는 두 칸 가서 점 찍으면 미터로 바뀌죠? 가로 곱하기 세로, 길이 곱하기 높이가 면적이 되죠. 그죠? 그래서 0.75 곱하기 0.12가 바로 면적 A가 되는 겁니다. 괄호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분의 유량이 70이다 라고 주어졌죠. 계산하면 12.96이고요. 이제 단위는 미터 퍼 세크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12.96의 제곱, 이렇게 V의 제곱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요. 10.28입니다.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단위가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제 이런 문제들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15번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역시나 별표를 2개 붙여보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0.3m인 정사각형 덕트에서 덕트 내 정압 SP가 주어졌습니다. 30, 전압 TP가 45이다. 이때 덕트 내의 반송 속도와 미터 퍼 세크로 계산하고 공기 유량 Q를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로 계산하라. 공기 밀도는 1.2로 가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요, 뭐를 계산하라고 했냐면, 반송 속도를 계산하라, V를 계산하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V를 계산하려니까 지금 줬는 게 뭐가 있냐면, 정압과 전압을 줬으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압 TP는 뭐죠? 정압 SP 플러스 동압 VP가 됩니다. 자, 그러면 VP는 하면요. 전압 TP에서 정압 SP를 빼주면 되죠. 전체 압력이 45입니다. 마이너스 정압이 30 하면 결국은 15 미리미리 H2O가 뭐냐면 VP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VP의 식을 생각해 볼게요. VP면에서 우리가 요거 많이 썼잖아요. 2G분의 RV 제곱이다. 그죠? 우리가 V를 계산해야 되니까요. 1분의에서 V에 관한 식으로 고칠게요. 이렇게 곱한 게 서로 똑같죠? RV 제곱은 2G 곱하기 VP가 되겠습니다. V제곱은 하면요. R분의 2G 곱하기 VP. 뭐 VP 곱하기 2G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제곱 없으면 루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루트 하시고요. 자, 지금 공기의 밀도는 1.2를 대입하라 라고 했습니다.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곱하기 속도합은 금방 계산했는 값이 15가 됩니다. 자, 요거를 계산하니까 V가 15.65가 나옵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구하라는 게 뭐가 남았냐면 공기의 유량 Q를 계산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Q는 뭡니까? 예, A 곱하기 V죠. 근데 60을 곱할까 말까 생각할게요. V는 미터 퍼 세크 단위입니다. 현재 Q는 뭐를 구하라? 미터의 3승 퍼 미니트로 계산하라. 그죠? 그래서 예, 세크를 미니트로 바꾸자. 그죠? 그래서 세크와 초와 미니트를 환산하기 위하여 60을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세크를 미니트 그죠? 혼돈되시면 이렇게 단위가 다를 때 60을 곱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60 곱하기 A를 생각할게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정사각형 덕트에서 한 변이 0.3이에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요. 가로나 세로가 0.3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A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0.3 곱하기 0.3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V는 금방 계산했죠? 15.65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84.51이고요. 단위는 미터의 3승 퍼 미니트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앞에서 한번 나오긴 했지만 파란색 별표, 그죠? 중요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직선 원형 덕트의 단면적이 주어졌습니다. 단면적이 0.00534m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20m가 주어졌습니다. 덕트 내 유량 Q가 4.8m의 3승 퍼 미니트일 때 보기를 참고하여 속도합 방법을 이용한 압력 손실을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속도합 방법에 의한 마찰 손실 계수 계산에서 상수 ABC는 다음 값을 적용하라. A와 B와 C의 값을 줬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마찰 손실 계수에 의한 속도합 방법, 요거를 알아야죠. 공식이 바로 2번에 있습니다. 그죠? 보면. 자, FD는 마찰 손실 계수는 QC로 구분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량입니다. 그죠? 분의 A 곱하기 VB가 되겠습니다. V가 뭐냐면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A와 B와 C의 값을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대입해 볼게요. Q가 얼마냐면 지금 현재 문제에서 Q를 한번 볼게요. 유량이 4.8m의 3승 퍼 미니트다 라고 했습니다. 유량은 미터의 3승 퍼 세크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4.8m의 3승 퍼 미니트를 세크로 바꿔볼게요. 4.8m의 3승 퍼 1분은 몇 초입니까? 60초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생각하니까, 계산하니까요. 이게 나왔습니다. 0.08 미터의 3승 퍼 세크로 바뀌었다. 그죠? 그래서 단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0.08이 이제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C의 값은 아까 줬잖아요. 0.412다. 그죠? 그래서 0.08에 0.412승분의 A 아까 준 값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0.0145 곱하기 V다.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요. V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뭐를 줬냐면 Q를 줬고 단면적을 알려줬죠. 그러면 우리가 V를 계산하려면 어떤 식에 넣어야겠습니까? 그죠?
Q는 A 곱하기 V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단위를 한번 생각할게요. V는 미터 퍼 세크죠. 근데 Q도요, 우리가 지금 구했는 값이 요거 뭐죠? 0.08 미터의 3승 퍼 세크 한다면 요것도 미터의 3승 퍼 세크니까 굳이 60을 곱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V는 A분의 Q가 되겠습니다. A가 지금 주어졌잖아요. 그죠? 단면적이 0.00534 미터 제곱이다 주어졌기 때문에 0.00534분의 Q는 금방 미터 3승 퍼 세크로 계산한 요 값이 되겠죠. 0.08 대입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14.98이고요. 미터 퍼 세크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V를 계산했다. 그죠? 계산한 값이 14.98이네요. 14.98에 위에는 뭐냐면 B입니다. 그죠? 위에 B는 0.355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0.355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니까요. 0.11이 나왔습니다. 마찰 손실 개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계산한 게 뭐냐면 마찰 손실 개수를 계산한 거죠. 마찰 손실 개수이기 때문에 단위는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압력 손실을 계산하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마찰 손실 개수를 알 때 압력 손실은 요겁니다. 델타 P는 하시고요. 마찰 손실 개수 곱하기 길이죠. 그죠? 관의 길이 L 곱하기 속도압 VP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계산했는 마찰 손실 개수가 얼마가 나왔냐면 0.11 나왔다. 그죠? 0.11 곱하기 현재 관의 길이가 20m다라고 문제에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서 VP를 계산했죠. 그죠? VP가 지금 우리가 계산했는 건 V만 계산했고 VP를 계산을 안 했네요. 그럼 이제 V를 알고 있으니까 VP는 요 식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V와 VP의 관계식 VP는 2지분의 RV 제곱 넣어도 상관없고요. 뭐죠? V는 4.043 루트 VP다. 바로 넣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요. VP가 얼마가 V가 아니라 VP는 제가 반대로 넣었네요. 그죠? VP는 4.043 루트 V죠. VP는 4.043 루트 V다. 여기 바로 대입해도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요. 4.043 곱하기 루트 금방 계산했는 V의 값을 넣어주시면 되죠. 14.98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15.65고요.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VP 속도압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했는 속도압을 15.65 이렇게 곱해서 압력 손실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계산하니까 34.43이 되고요.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출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항상 공부하실 땐 자주 나오는 빨간색 별표부터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여유 되시면 요거 봐주시면 되는데요. 어렵진 않죠. 근데 요 식 자체를 우리가 자주 안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마찰 손실 개수가 주어졌을 때 델타 P는 마찰 손실 개수 곱하기 관의 길이 L 곱하기 VP 속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찰 손실 개수 FD는요. Q의 C죠. 그죠? 유량의 C승분의 A 곱하기 V의 B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V는 속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더 응용이 돼서 다르게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요 한 문제 정도만 해결하실 수 있으면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를 하나에서 2개 붙여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최근 기출에 또 소음 문제들이 좀 적었죠. 근데 유행을 보자면 조금 계속 나오다가 띄어요. 그리고 또 다시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표를 2개 붙여봤습니다. 각각 95, 100, 105dB의 음압 수준을 발생하는 소음원이 있습니다. 이 소음원들이 동시에 가동될 때 발생되는 총 음압 수준을 계산하라.
자, 세 개의 소음이 총 동시 가동될 때 총 음압은 다시 말하면 합성 소음도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합성 소음도는 L은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다. 그죠? 예, 10의 10분의 첫 번째 소음 L1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10의 10분의 두 번째 소음 플러스 10의 10분의 세 번째 소음 요거를 계속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 곱하기 로그 하시고요. 10의 10분의 95죠? 10분의 95 플러스 10의 10분의 100이죠. 플러스 10의 10분의 105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줄일게요. 10 곱하기 로그에 이렇게 계산기 누르면 좀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요. 10에 10분의 95는 9.5를 누르시면 좀 쉽죠. 요거는 10에 10을 누르시고요. 플러스 10에 10.5 이렇게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06.51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9.5 요거는 계산기에서 10의 네모 또는 10의 X 버튼 누르시면 되죠. 그죠? 요 버튼을 누르시면요. 10이고 위에 네모 칸에 커서가 가 있죠. 거기에 9.5는 이렇게 계산기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생물학적 모니터링에서 사용되는 생체 시료 종류 3가지를 적어라. 자, 첫 번째 소변 많이 썼죠? 소변. 그 다음에 혈액 중에 혈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이마시는 들숨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날숨이죠. 그래서 근로자가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날숨에서 얼마만큼의 유해인자가 있나를 보는 거죠. 그죠? 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소변, 혈액, 호기 이렇게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표 2개 붙이겠습니다. 네, 현재 속도압 VP가 35인 후드에 압력 손실 델타 P가 15다라고 줬습니다. 후드의 유입계수를 계산하라. 유입계수 C2를 물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요. 압력 손실 주어졌기 때문에 압력 손실의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C 유입계수를 넣는 압력 손실이요. 자, 압력 손실은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속도압 VP였습니다. 근데 이 압력 손실 개수가 뭐였는가 하면요. 유입 개수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곱하기 VP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결국 델타 P는 해서 요거잖아요. C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요. 예, 곱해져 있는 VP를 넘길게요. C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은 넘어간 밑으로 가야죠. VP분의 델타 P가 됩니다. 플러스 1을 뒤로 넘길게요. C2의 제곱분의 1은 넘어가면 뒤에서 더해줘야죠. 반대로 그죠? VP분의 델타 P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C2의 제곱, 분자 분모 거꾸로 하면 요거는요. 요거죠. VP분의 델타 P가 되고요. 1이라는 건 분자 분모가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VP분의 VP하고 똑같아요. 요거를 VP라고 VP로 묶어버려도 되죠. 분모가 똑같으니까요. 델타 P 플러스 VP다.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분자 분모 거꾸로 할게요. C2의 제곱은 하면 요것도 분자 분모가 바뀌어서 거꾸로 되어야죠. 그죠? 델타 P 플러스 VP분의 뭐다? VP다. 그죠? 제곱을 떼면 루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루트 하시고요. 지금 델타 P 압력 손실은 15고 VP 속도압이 35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압력 손실 15 플러스 속도압 35분의 속도압 35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0.84죠. 요거는 유입 개수죠. 그죠? 그래서 상수기 때문에 단위 없이 0.84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보도록 할게요. 요 문제 자체는 유속을 계산하라 별표 2개에서 3개짜리죠. 근데 요거는 피토간 개수가 주어졌다.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별표 조금 다른 형태니까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피토관으로 덕트 내 유속을 측정했더니 속도와 VP가 20이다 주어졌습니다. 덕트 내부 온도가 270도씨, 피토관 개수가 0.96입니다. 덕트 내 유속 미터/세크를 계산하시오라고 했고요. 0도시 1기압일 때 공기 비중량이 1.3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압이 주어졌고 속도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속도압의 공식 생각해 볼게요. VP는 뭐였습니까? 2G분의 RV 제곱이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V에 관한 식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으니까요. RV 제곱은 VP 곱하기 2G가 됩니다. V의 제곱은 R분의 VP 곱하기 2G죠. 제곱을 없애면 루트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근데 R이 뭐냐면요. 0도시 1기압일 때 1.3이다 주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270도씨예요. 압력이 없다는 건 압력은 동일하니까 무시해도 되겠죠. 자, 지금 첫 번째 주어진 값, 첫 번째 온도가 T1이죠. 계산해야 되는 값이 T2가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보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1.3kg/m의 3승이에요. kg은 온도와 무관하죠. 결국은 보정해야 되는 건 부피분의 1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부피 보정할 때요. 부피 보정은 어떻게 했죠? 첫 번째 부피 곱하기 273 플러스 T1이 밑으로 갔고 273 플러스 T2가 위로 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피분의 1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꾸로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정을 하려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 반대로 T2가 밑으로 가고 T1이 위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 비중량 1.3을 보정하겠습니다. 1.3 곱하기 273 플러스 T2죠. 계산해야 되는 온도가 T2죠. 270분의 273 플러스 T1이죠. 예, 주어진 값에 대한 온도가 T1이죠. 0이에요. 이걸 계산하니까 0.65가 나왔습니다. 단위는 요거랑 동일하다. 그죠? 자, 그래서 보정한 값 0.65를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속도압은 얼마인가 하면 20이에요. 곱하기 2 곱하기 중력가속도 9.8은 일정하죠. 자, 그런데 이 문제만 뭐가 주어졌냐면 피토관 계수가 0.96이다. 이게 주어졌죠. 피토관 계수가 없을 때는 요 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피토관 계수가 주어질 때는 앞에다 피토관 계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뭐를 곱하자? C 곱하기, 다시 말하면 피토관 계수가 지금 얼마다? 0.96 곱하기 하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요. 예, 피토관 계수가 주어지면은 곱해준다. 이렇게 계산하시고요. 23.58 미터/세크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그죠? 2016년 2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역시나 다시 한번, 그죠?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